저희가 이제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이제 국가자원에너지 산업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왜 이런 명칭을 썼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아까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의 산업이라든지 강원도의 인구라든지 강원도의 그런 역량이 상당수가 이 자원이랑 에너지에서 창출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폐광 지역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자원 에너지 산업이 수입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줄어들었고요. 이런 경쟁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죠. 저희가 추진하는 상동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대한중석이라든지 뭐 이런 불지 자원개발 회사들이 위치하면서 인구 4만 명이 넘는 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인건비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지역의 광업, 그다음에 자원개발 산업들, 에너지 산업들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되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지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런 자원이나 에너지에 대한 수요, 소비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또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쓰는 3대 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뭐 자동차도 수입하고 다른 전자제품도 수입하고 먹거리도 수입하지만 우리가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을 제외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게 33%라는 엄청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원으로서 부족하다면 기술이나 인력으로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국가 자원 에너지 산업에서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가져가야 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무엇을, 특히 영월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글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 수요가 있지만 아직도 고전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가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도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나라의 인구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고 특히 중국이라든지 인도같이 대규모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의 소비가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떠냐? 과거에 우리 탄광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석탄 같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율이 25% 정도 됐었습니다. 25% 됐는데 지금은 거의 5% 정도밖에 안 되고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석유, 가스 같은 자주 개발률, 우리가 해외 강산을 매입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거죠. 그런 포함한 것들의 비율이고 전략가물의 자주 개발률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을 수입하든지 아니면 해외 강산을 사가지고 개발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한 33%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30년간 수입액이 20배 정도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상승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수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에 상당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물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맨 왼쪽에 위에 그림 보면 우리나라가 광물 자원을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5조 원 정도가 수입하는 데 돈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지만 이 중에 1조 원 이상이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광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공급되는 공급 지역은 강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요 남부 벨트를 가장 많은 자원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원이나 에너지나 이런 그 마이스터보다 인력, 양성, 그 다음에 다양한 R&D 기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지역적인 그 문제로 들어간다면 이 강원도 남부 쪽이 가장 타당한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광산 그 관련된 그 규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광산 관련된 직종이 뭐 이렇게 영세하다, 낙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100억 원 이상의 그런 중견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광물 자원이 이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뭐 2010년 같은 경우는 92%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5대 광물 같은 경우는 167억 불을 수입을 하고 있고, 특히 히토류라든지 리튬 같은 것들의 그 가격이 또 증가하는 문제들, 생산이 수입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한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금 동해 바다에서 해수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그런 R&D도 하고 있고, 포스코랑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R&D를 통해서 이런 그 자원을 생산하고 고부가 가치화를 만드는 기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부분이 북한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의 지하자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 비해 21배가 되는 그런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물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없는, 그리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프라도 물론 부족하지만 인력이라든지 그런 기술들도 우리나라에 비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교류가 조금만 더 문이 열린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 문화교류도 있겠지만 이 북한에 풍부하고 남한에 부족한 이런 그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이 광물전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양화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북한 지원할 개발 현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알지만 대부분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광물 자원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광산물 수출,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출하는 게 중국의 9,764백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356백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으로 27.4배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90%가 넘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북한에서 가는 이제 광물 자원이 값싸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발표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그림인데, 2014년도에 통일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인데 호혜적 남북 경협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목표가 호혜적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북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을 활용한 남북 다자간 협력 방안의 발굴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였냐면 북한의 지하자원을 있고 사람은 있는데 고도한 기술과 그 자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심을 해가지고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자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 새로운 대선이 준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든지 남북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물꼬를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 지하 자원을 좀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원도를 얘기하면서 이제 최근에 지역균형 발전의 혁신도시가 이루어졌는데 이 혁신도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혁신도시가 12개가 이루어졌는데 강원도는 자원 개발이 핵심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원 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석탄공사 3개의 자원개발기관이 강원도 혁신도시로 이전했고요. 이들 기관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과 함께 지역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이 3개의 기관들을 포함한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가장 핵심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 우리 지역이 함께 연결고리를 만든다면 이 기관들에서의 그 소비가 있는 그 인재들도 양성하고 이 기관들과 연계된 기업들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고유 업무가 될 것이고 우리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계고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원에너지 산업에서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안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뭐냐면 이런 산업부라든지 미래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광물자원공사에서도 오셨지만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오셨지만 정부의 다양한 추정기관들, 그다음에 이런 기관들, 그다음에 강원도 안에 또 다양한 시군이 있고 대학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서로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그 에너지 자원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마이스토어를 설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동해안 3단계 개발이라든지 이 고속도로 연결, 그 다음에 남해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철도라든지 도로 상당한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인프라들은 지금보다는 미래에 북한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동북, 삼성, 러시아 이쪽에서의 다양한 자원, 에너지에 활용할 수 있는 교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개발하는 거에 연계할 수 있다는 그 논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 최근에 이런 발전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들과도 연계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히 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강원도, 강릉과 동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컨셉은 소재 부품 기업의 육성입니다. 소재 부품은 그 자원의 원료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런 자원 원료를 가져고 와서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 집적지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 마이스터부가 앞으로 지출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 지하자원 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님도 오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래부에서 국책과제로 북한 지하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 프로젝트가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이 서로 호혜적으로 한다면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면서 사후의 환경 처리까지 이렇게 그 전주기적인 산업 밸류 체인을 봤을 때 보신 것처럼 맨 처음엔 자원이 어디 있는지 탐사를 합니다. 아까 광학협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3D 프린팅이나 그 첨단 기술을 가져와서 그 자원을 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개발하는 건 회사라든지 뭐 석탄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겠죠. 자원을 개발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개발된 자원을 값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기술을 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자원을 개발하고 나면 거기를 환경적으로 복원을 하는 작업들이 추진합니다. 환경 복원이 있는데 이런 모든 작업이 강원도 내에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그 다음에 정선의 그 광물자원공사에서 만든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자원 탐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개발은 석탄공사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단 지금 석탄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석탄공사가 폐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 인력들이 사장돼서 다른 쪽에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광물 산업들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다양한 기업들이 위치가 하게 된다면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와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광해관리공단 같이 다양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런 광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고 나서 사후 환경보건이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쪽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네 가지 분야의 전주기적인 인력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시스템이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운데 자원개발 특성화대학교에서는 좀 더 고도화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 인재들한테 양성을 해주고 이게 정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우리가 동양권 경제제협의 핵심 컨셉이 뭐냐면 지역에 있는 광물을 조금 더 고부가 가치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할 때 에이 우리는 광물도 부족한데 이게 되겠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생산은 1조인데 수입을 25조 원을 합니다.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원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서 가장 높은 게 석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 와서 석유, 화학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한다고 알고 있는 반도체, 승용차, 선박보다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없더라도 다양한 곳에 광물 자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거를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다양한 값싼 연료들을 가져와서 값비싸게 만드는 북한의 저급 석탄을 가져와서 고급의 석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 고급의 도시가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원을 비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석유는 251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한 60일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히토류 같은 것도 지금 61분 남아 저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저장에서 이 마이스터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을 복원하고 이것들을 환경적으로 재처리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 마이스터 인력들이 필요하고 이 마이스터 인력들이 좀 더 노하우가 쌓이는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강원도에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원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국가적으로는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자원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고 우리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데는 강원도, 과거부터 광물자원, 에너지를 많이 생산했던 영월, 그리고 지역적인 관심 있는 영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핵심 마이스터 고등학교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발표를 했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